네, 오늘 코렐 사장, 최연애 사장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취임 100일, 오늘이 100일, 어제가 네, 100일이군요. 100일 예, 참 네. 긴 100일이었죠. 네.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회가? 100일 네. 맞으신 소회가? 오는 첫 달에 이제 국감이 있었고요. 네. 임금 교섭에 또 수서 법인 예. 설립 준비 등 하느라고 예. 100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그동안 이 사상 초유의 23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큰 불편과 경제적 그런 손실을 이렇게 겪으시면서도 그 원칙대로 잘 해달라 하는 격려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 사태가 그나마 좀 이렇게 수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철도 파업 때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 철도 파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더 많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국민들도 꽤 있었고요.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 사장님을 지지하고 힘내라고 성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비판하고 너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너무 원칙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불법 파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이런 장기 파업 시에 사실 저희는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이런 기관 산업을 전국의 사업장에서 움직이는 아주 대규모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규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사실 기업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공기업일수록 또 이런 기간 산업을 운영하는 회사일수록 반드시 사규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징계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으신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가 어제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네, 어제부터 이제 개최가 돼서요. 그 중징계 대상자는 한 400여 명 됩니다. 400여 명이요? 예, 400명 가량 이제 되는데요. 하여튼 아직 복귀하지 않은 그런 노조 간부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30일 가량을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규에 따른 그런 이제 징계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강하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또 이제 체증된 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징계 양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이제 그 결정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데요. 네. 전체 중징계 대상자에 대한 것은 한 2월 말까지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월 말이요? 네. 중징계라 하면 어디서부터를 중징계라고 중징계는 이제 파면 해임도 있지만 또 정직도 있거든요. 정직이요?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징계를 하면 또 재심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 법원의 그런 또 판결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7번의 그런 이제 징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9년에 그 징계 받은 분들이 2009년 파업돼요. 파업돼요. 네. 지금 아직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진호위에 그런 어떤 결정이 내리면 또 바로 복직을 해서 이번 파업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또 파업을 주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도하게 하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 저희는 사규에 따라서 정말 그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파업 때는 그 중징계 대상, 정직 이상 그때 그분들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한 41, 2명 된 걸로 41, 알고 2명. 있는데. 이번에 물론 그때보다 더 길었고 파업 기간이 지금 400명이 중징계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그 징계 대상이 뭐 몇백 명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네. 저희가 사상 초유로 이렇게 긴 파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징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그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그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는 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당시는 뭐 수십 명이었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그 당시도 이제 그 파업이 그 당시는 9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엔 23일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에 이제 미치는 그런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뭐 국민들께서 불편도 많이 겪으셨고 또 뭐 많은 언론에서 국민 경제적 손실이 1조 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징계라는 것이 양형이 그런 가담 정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때보다는 좀 많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몰라서. 예, 저희 이제 상급이나 이렇게 징계 대상자의 내부 급보다 직원들이 이제 높은 직급에서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징계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부분이 이제 자꾸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저희는 사규와 예. 이제 그분의 가담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누구를 뭐 특별히 뭐 벌을 주라, 뭐 누구는 감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체제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원칙, 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는데, 법치와 원칙에도 좀 따뜻한 온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여당 의원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박상은 의원, 이분 국토교통위 소속이고 네. 철도발전 소위에도 소속이 돼 있는데, 이분도 뭐 이런 말씀을 좀 징계를 완화하자고 국회 차원에서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고려될 여지는 없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파업에는 이게 굉장히 최장기의 그 파업이었고요. 또 파업에 가담한 직원이 있고 가담하지 않은 직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은 우리 사규에 따른 원칙은 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 또 경영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투명하고 또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파업에 가도 다 풀어주고 어떤 때는 또 뭐 굉장히 센 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회사 규칙에 따라서 좀 하여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시겠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수서발 KTX 일단 자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최근에 그 보도들을 보면 물론 분석이 서로 다 다르겠어. 아직은 예측 단계입니다만은 우선은 신규 수요는 30%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 수서발 KTX를 타시는 분들이 나머지는 서울역이나 이제 다른 영등포나 광명이나 이런 데서 타시는 분들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뭐 수요가 이제 예. 전이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항공 시장에서 처음에 저가 항공이 등장할 때, 그러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같은 그런 대규모 그런 회사, 기존의 회사는 큰 적자를 겪게 될 것이고, 뭐 이럴 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 저가 항공이나 이제 그런 거대 항공사들도 모두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수요가 엄청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KTX 이제 수서 법인과 우리 코레일 간의 건전한 그런 수요 창출 노력을 통해서 네. 철도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아주 건전한 상생의 그런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서발 KTX가 워낙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경쟁이 불공정 경쟁이 아니냐 처음부터 여기는 흑자가 예상되는 곳이고 그런 지적이 계속 파업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물론 알짜 노선이지만 그 대신 우리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회사고요. 네. 또 이 회사가
그 이제 모든 시설이나 많은 부분을 우리하고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기서 흑자를 많이 올리면 우리에게도 또 그런 이제 돌아오는 그 몫이 파이가 커지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보는 경쟁은 물론 수요나 뭐 수요 창출의 기법 이런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방식의 어떤 경쟁, 더 좋은 방식의 어떤 제도,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그런 경쟁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참, 뭐, 100일, 특히 지난 그 파업 과정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사장님도. 그렇죠. 예. 네. 예, 노조원들 혹시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만나보시거나 좀 대화를 해보시거나 뭐, 하셨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어쨌건 노사가 같이 코레일 개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전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을 이제 합치고 힘을 합쳐야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우리 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경영 혁신이라든가 뭐 코레일의 어떤 이미지 개선 뭐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예.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제 파업 이후에 네. 이제 저희가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던 직원들, 또 가담했던 직원들 간의 그런 노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노사 간에 좀 이제 어떤 서먹서먹함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현장에서의 어떤 노노 갈등으로 인한 뭐 왕따나 뭐 이런 현상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가장 그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금년도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경영 요소 중에서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정말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모색도 하고 있고, 네. 이런 방향의 조직 혁신을 위해서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겠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부채가 17조 원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뭐 네.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숫자가 부채가 17조 원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계속 공공기관 혁신을 아주 역점 사업으로 이번에 올해는 특히 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17조 원 어떻게 줄이실? 네, 겁니까? 뭐 저희가 국토부 산하 중에서도 부채 많은 5대 기업 중에 이제 5번째로 이렇게 꼽혀 있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이제 최선을 다할 건데요. 네. 저희는 작년에 이렇게 부채가 뭐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용산 역세권 사업이 이제 해제되면서 우리가 이제 용산 땅값의 일부로 받았던 2조 4천억 원을 차입해서 돌려주면서 네. 이제 부채가 급격히 늘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부지, 이 용산 역세권 부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이제 반환 받으면 우리 이제 자산과 부채의 그런 재구조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이 땅을 다 반환 받으면 현재는 장부가에 한 8천억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땅을 다 돌려받으면 최소 4조 5천억 원의 이제 자산 가치가 우리가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3조 7천억 원의 그런 이제 이제 자산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벌써 부채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2008년에 이 용산 사업이 땅값을 2조 4천억 원 받으면서 법인세로 한 1조 원을 이제 낸 게 있어요. 법인세로 그래서 1조 원을 내셨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반환, 이제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 심판원에다가 이제 반환 신청을 했는데, 만일에 이것까지 이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면, 뭐 현실적으로 아주 큰 그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법무법인들은 뭐 승소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랑 싸우셔야 되겠군요. 그거 일조 뭐 정부랑 싸우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원인 행위가 예. 소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뭐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비핵심 자산들, 뭐 민자 역사에 우리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매각한다든지. 그건 얼마나 됩니까? 민자 역사 다 알짜라면서요. 근데 민자 역사 13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나고 이제 좋은 이제 지분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매각을 하고 네. 하면은 한 3천억 원 3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또 뭐 기타 우리가 서울역 북부에도 또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네. 부지가 있어요. 한 예, 1만 여기, 8천. 여기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금 그 개발 사업도 또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용산보다는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개발이 된다면 정말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뭐 용산 사업에 이제 코레일이 하도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시고 해서 아주 신중한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래도 역세권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가 그 운송 사업자로서 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런 것 등을 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목표로 하는 부채 비율을 이제 지금 한 450%가 넘는데 250%대로 낮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보고 예. 하여튼 이제 뭐 자산이 매각되는 것은 좀 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 문제 또 하나 제가 좀 네. 그 딱딱한 질문을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양쪽에서 이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은 뭐 철의 여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주 뚝심이 대단하다 그런 평가를 받으셨는데 원래 좀 성격이 이렇게 아주 강단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 자신을 예. 특별히 강하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뭐 원칙을 지키고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코레일의 경우에 사실 노사 관계가 제일 어려운 과제였고 저는 이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뭔가 제가 뭐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회사의 앞날에 굉장히 큰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저는 제가 특별히 강하다거나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2일, 23일 동안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뭐 토막토막 못 잔 날도 많지만 또 네. 뭐 자는 날은 자고 그랬습니다. 예.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들 얘기를 하던가요? 그때 뭐 조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충고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네. 많은 말씀들 하셨을 텐데. 예, 뭐 저는 그때는 주로 이제 저희 간부들하고 이제 예. 상의를 많이 했고요. 이제 네. 보고를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보고를 이제 많이 들었고 또 그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평소에는 뭐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좀 예. 많이 밖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기간은 이제 그 집무실에 있으면서 그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진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적자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감축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계획을 그때 말씀하셨었던 최근에 발표하셨던 걸 보니까 적자 노선 감축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걱정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그 노조에서 예, 걱정했던 주장하는, 네. 철도의 공영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돈이 안 되니까 폐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이 단어가 적자 무슨 운행 감축하니까요. 저희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이냐면 운행 횟수를 예.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예. 손님이 많은 시간이 있고 좀 적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드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좀 운행 횟수 같은 거를 좀 조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는 뭐 그 적자 노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코레일의 정말 그 어떤 목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뭐 네. 국민들도 공감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노선 폐지 같은 거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최근에 뭐 O트레인, V트레인 무슨 이런 우리 경전선 같은데 그 S트레인, 남도 해양 그런 관광 벨트를 구성을 해서
정말 그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하는 새로운 창조 경제의 그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업 기간에도 실제로 가장 많은 그 불평이나 또 그런 민원처럼 그 부탁으로 들어온 것이 정말 그런 관광 열차를 빨리 운행해달라. 이게 운행이 안 되니까 뭐 지역 경제가 다 마비된다. 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진의 해돋이 열차가 안 타니까 안 뜨니까 지역 경제가 뭐 완전히 그냥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그 새로운 그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희는 다만 인력을 재배치하고 뭐 이제 그 화물역 같은 거를 이제 거점화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129개의 그 화물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75개로 거점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력 운영 같은 게 굉장히 효율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그런 자구 노력을 통해서 그 이제 그 비용 절감을 한다는 것이지 뭐 적자선을 폐지한다거나 뭐 인원을 자른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질문 두 가지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게 철도 구상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여쭤볼 거고요. 그 전에 민영화는 없다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나중에 의지를 바꾸면 뭐 정관 바꾸는 거야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민영화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법도 바꿀 수 있고 뭐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뭐 변하지 않는 거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마련된 그 장치들만 가지고도 저는 그 뭐 민간의 그 자산, 우리 지분이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이것은 지나친 그런 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철도가 수서법인이던 우리 코레일이던 2016년에 모두 흑자를 내고 잘 되는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런 의구심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라시아 철도. 철도가 뭐 연결이 되면 진짜 뭐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유무형의 이제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만 하더라도 당장 뭐 시간도 이제 철도로 가게 되면 거리도 한 1만 킬로 줄고 운송 거리가요. 시간 면에서는 14일 내지 15일이 이제 짧아지고 또 이제 컨테이너 그 운임 같은 경우도 4분의 1 가량이 이제 그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제적으로 굉장한 효과고 또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보는 게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닿지 못하던 중앙아시아의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 그리고 시베리아나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효과 이런 게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제 저는 철도가 연결이 되면 통일도 더 빨리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질성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그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정말 우리 경제 영토도 그 철길을 따라서 이제 넓혀질 것이고 그 남북한 간에도 다른 교류들이 다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철도 연결은 굉장히 중요하다.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들 국민들 또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의 코레일 사장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